네, 멀리 보는 투자, 시장의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KB증권 방배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중국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겠습니다. 네네. 중국에서 코로나19 봉쇄가 또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사실 최근에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2,800선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금 그래도 코로나19 봉쇄 이전 수준까지 예, 회복을 많이 했거든요. 올라왔죠. 네네. 3,200선까지 회복을 했는데 반등 요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예, 일단 최근에 이머징 마켓에서 주식형 펀드가 4주 연속 자금 이탈이 되면서 좀 우려를 많이 했었는데 네. 특히 5월 달 같은 경우는 신흥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한 58억 달러 정도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숫자로 이탈이 됐습니다. 이 원인이 결국 중국의 상하이 쪽에 이제 봉쇄 조치가 일단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 같고요. 다행히 이런 부분들은 6월 달에 들어서 점차적으로 이제 상하이부터 해가지고 이제 봉쇄 조치가 완화가 되고 있고 네. 이 부분이 결국은 중국 시장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일단은 국내 시장만 미국 시장 쪽에 많이 이제 국한돼 있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소재를 가져왔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봉쇄 조치가 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까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네네. 데에 타격이 불가피하잖아요. 실제로 맞습니다.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정부가 올해 일단 예상하고 있는 올해 성장률 전망은 5% 정도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네. IMF나 이런 쪽 모건 스탠리나 IMF에서는 실질적으로 4.4% 정도 성장을 얘기하려고 하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3.2%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크게 좀 부담이 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중국 증시의 경기의 기초 체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있어서 한 예로 CSI 300 지수 같은 경우 5월 중국이 5월 같은 경우 전년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8% 이상 급락하면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려 섞인 전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행히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 신규 고용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반등 지표가 나타나면서 상대적으로 이제 조금 시기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 봉쇄 조치가 비단 뭐 경제 지표에만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실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다. 이에 네. 따라 지금 상하이 종합지수가 봉쇄 이전 수준을 회복하긴 했지만 네네. 2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7, 8월 달에 더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중국 증시를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2분기에 대한 실적이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5월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8% 이상 일단 하락하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등의 이제 시그널을 좀 가져오자 해서 오늘 좀 자료를 가져온 부분은요. 네. 중국의 제조업 PMI 신규 주문자 지수가 49.6포인트로 전월 대비해 가지고 2.2포인트 정도 상승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 제조업의 신규 주문자 지수가 올라가고 재고 지수가 낮아지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중국 재고 순환 지표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네. 중국의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 결국은 신규 주문자 지수는 높아지고 재고는 없어지면 결국은 점진적으로 흐름 자체가 선순환이 된다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점진적으로 좀 좋아지고 있고요. 또 하나 주목할 부분들은 중국의 일단 GDP 성장률 전망치가 2분기에 2.7% 저점에서 3분기에는 4.7%, 4분기에는 5.1%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최근에 이제 리커창 총리가 전면에 나섰다는 그렇죠. 부분 뉴스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권력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경제 전망이나 일단은 경기 부양 쪽으로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역시 정치적인 페이스메이커 자체가 리커창 총리로 나오면서 억제, 봉쇄보다는 이제 부양으로 가겠다. 그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각종 지표에서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중국 증시를 조금 길게 보면은 그쪽 중국의 해외 주식 쪽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네.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거와 관계되어 있는 국내 주식 쪽으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분기 기업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감보다는 그래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네네. 이런 것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경기 부양책을 많이 내놓고 있더라고요. 뭐 맞습니다. 상하이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내놓고 있고 그렇죠. 베이징에서도 참 많이 내놓고 많이 있다고요. 예. 실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베이징시에서는 45개 정도의 경기 부양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45개 상당히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각 다른 도시 다시 성으로도 이제 파급 효과가 나올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또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이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압박을 했던 부분들이 규제 완화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이제 테크 기업에 대한 조사가 기존에 좀 문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종료를 뭐 공식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긍정적인 신호로 테크 기업이나 우리가 말하는 플랫폼 기업들 성장주들에 이제 열려 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 아까 막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여러 가지 뭐 45개라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점진적으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완화 조치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 특히 국내에 연관된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발 호재를 기대를 해본다면은 중국 관련된 기업들의 관심을 그렇죠. 가져야 할 텐데 사실 기존에는 중국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흔히 화장품 생각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화장품주가 지금 저평가돼 네, 있는 네. 건 맞지만 그래도 또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화장품의 인기가 예전만은 못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제 투자에 대한 예. 부분 전략은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만약 이렇게 중국이 안 좋았다가 중국의 어떤 선행적인 부분들, 지표의 선행 이런 부분이 나왔을 때 과연 우리의 증시에 어떤 업종이 올랐느냐 그걸 네. 한번 찾아보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0년 이후에 지표를 좀 찾아봤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로 해서 신규 주문자 지수의 재고 지수를 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치로 하는데 이 부분은 제조업 재고 순환 지표가 일단 개선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EPS 주당 순이익 주가의 수익 비율이 상당히 개선이 되는 업종이 있습니다. 특히 국내 그런 업종들이 결국은 주가 수익으로 나타나는 과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한 2010년 이래 한 12년 정도 추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당히 좀 신뢰성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런 업종이 해당되는 쪽이 아까 조금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지만 화장품 외에 반도체, 자동차, 화학 이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업종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삼으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이디어는 일단은 중국이 안정 찾고 전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부분은 아직까지 불안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원달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러가 원화가 일단 약세가 보였을 경우 매출과 수익성이 직결이 되는 쪽 그런 업종도 한번 관심을 보이면 그런 쪽과 아까 중국과 같이 맞물리는 그런 아까 4가지 정도 네. 업종들은 한번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해당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뭐 삼성전자, 기아, 삼성물산, LG노텍, LX 인터내셔널, LX 세미콘 뭐 이런 몇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 큰 부분들은 반도체, 자동차, 화학, 화장품 쪽 이쪽으로 일단 투자 아이디어를 삼고 좀 길게 보는 투자 전략 삼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탑픽 종목을 꼽으라면 어떤 종목 꼽으시겠어요? 글쎄요. 전부 다 탑픽인데 네. LX 인터내셔널 괜찮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중국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어봤습니다. KB증권 방비 PB센터 라운지의 김희석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